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 정말 주옥 같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이다 후미히코 교수의 죽음이 전하는 메시지를 5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하는데요. 이 죽음의 수업, 우리의 삶의 고통을 경이로운 선물로 바꾸는 지혜의 문을 열어줄 책으로 오늘 또 핵심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오늘 하루도 여러분 평안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온전히 머물러 봅니다. 오늘 만날 지혜는 우리의 고단함을 깊이 위로하고 삶을 바라보는 차원을 완전히 전환해 줄 죽음의 수업인데요. 자, 이 후미히코 교수님은요, 고난은 우연이 아닌 영혼이 계획한 완벽한 캔버스라고 말씀하시죠. 이해할 수 없는 시련에 앞서 우리는 길을 잃곤 하지만 이이다 후미히코 교수는 가장 뼈아픈 상실조차 스스로 설계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이 경이로운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넘어선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태어나 덧없이 사라지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거대한 빛,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영혼의 의식체임을 고요히 알아차려 보는 것. 이이다 후미히코 교수님이 이게 학자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또 본인이 직접 임사 체험을 하면서 세워가신 아주 탁월한 책인데요. 기존의 많은 책들과도 거의 공통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채 교수님의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이제는 많이 나와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자, 두 번째 관점입니다. 지구는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훌륭한 연수원입니다. 혹은 학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본질은 육체에 깃든 의식체이며 생과 사를 되풀이하며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죽으라는 학교의 신입생으로, 때때로는 졸업생으로 와 가지고 서로의 영혼을 눈부시게 갈고 닦아줍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이런 때가 많이 들잖아요. '빨리 졸업하고 싶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낙제점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가만 내 삶을 보면은 낙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끊임없이 그만큼 그래도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단련했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나선형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이 과정을 즐기는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세 번째 관점이에요. "인생은 나 자신이 직접 엮어낸 최적의 문제집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에서 직면하는 모든 병, 인간관계 시련에는 완벽한 의미와 가치가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내가 풀지 못할 문제는 결코 주어지지 않음을 온전히 수용하며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는 자세. 여러분, 성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다.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책 중에서 정말 우리가 이번 생을 디자인해서 왔다고 그러죠. 우리 머리로는 다 소화가 안 되긴 하는데 정말 내 인생이 내 인생을 내 운명을 혹은 인생을 계획했다면 제목도 비슷한 게 있는데 아주 완벽하게 기억이 나진 않네요. 네. 스스로 우리가 우리 운명을 계획해서 왔다는 시각 너무나 똑같이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책추나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면 한번 우리가 신뢰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다가서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책들에서 많은 저자들이 내 영혼이 내 인생을 계획해서 왔더라면 뭐 이런 책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책들 또 책주남 나비스쿨에도 올려드렸는데요. 그 책들 꼭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요약본으로 제가 또 정리 드릴게요. 그래서 '아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은 '정말 그럴 수 있으려나?' 하면서 우리 인생이 내가 이게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생애, 만남들, 관계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왔을 수도 있다면.' 하면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태도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관점입니다. 사랑이 담긴 창조적 언동은 미래의 결을 바꿉니다. 내가 세상에 내보낸 감정과 언행은 고스란히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인과관계의 법칙을 따릅니다. 일상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저 판단 없이 바라보며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하시죠. 자, 이 얘기도 모두가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이나모리 가주어도 그 얘기를 하죠. "인생엔 두 가지 힘이 있다.
하나는 운명의 힘이 있고 하나는 인과의 힘이 있는데 인과의 힘이 운명의 힘보다 조금은 강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다. 네, 조금 강하다고 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나모리 가주오는 30 년의 간격으로 볼 때 반드시 인과는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전에 여러 가지 역동들이 꼭 바로바로 나타나진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히토리도 그런 얘기를 하죠. "눈사태처럼 좋은 일이 몰려오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축복해 주라고. 또 이런 얘기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 "그분들이 받지 않은 축복은 나에게 더 큰 몇 배의 축복으로 다시 이렇게 반동해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사랑의 또 축복의 에너지들을 자꾸자꾸 이렇게 순환시켜서 내게 복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따뜻하고 훌륭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굉장히 총명한 마음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다섯째 관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입장을 바꿔 태어납니다. 자, 이제 표면적으로는 내게 가장 아픔을 주는 사람조차 내 영혼의 비약을 위해 그 역할을 기꺼이 맡아준 것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죠, 소화하기가. 정말 그렇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 깊은 진실은요. 복잡하게 얽힌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참된 사랑의 숭고한 의미를 깨닫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겉표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아주 깊은 진실을 이해하는 것. 겉으로는 내게 너무 아픔을 주지만 그 역할을 기꺼이 맡아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빛에 감싸요라는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책에서 그런 비유가 나와요. 너무나 성공한 변호사인데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홈리스 집 없는 거지를 보고 그 알코올 중독된 거지를 보고 가슴이 아파서 그분을 위한 알코올 중독 방지 재단을 만드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 거지가 그 홈리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 있건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봤더니 이 두 영혼에서 이 영혼 변호사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이번 생에 이 고통을 감수한 사랑의 관계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도 뉴욕 시내를 이렇게 걷는데 자신의 의식과 또 홈리스한 사람의 의식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 올라가면서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감싸 안는 그런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우리 겉보기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가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여러 책들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항상 현상보다 커다란 의미가 항상 먼저 존재한다는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어떤 관점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마이너스 현상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질문을 좀 바꿔보는 거죠. '이 일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내 영혼이 일부러 이것을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게임도 언제나 잘 풀리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항상 보스 몹이 있고 어려운 장애물을 넘을 때 여러분 영화가 재밌는 이유도 주인공이 계속 장애물을 넘잖아요. 그런 것들로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플러스 과정으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 야,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언제나 수행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눈부신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야죠.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눈부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예 작품이 저런 게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깨진 것들을 이렇게 다시 붙일 때 저 금 빛깔로 이렇게 다시 다 만들잖아요. 이것 자체가 아주 값진 예술 작품이 되는 것처럼 완벽한 자유의 세계를 떠나 우리는 제한된 육체라는 좁은 틀을 스스로 기꺼이 선택한 존재들이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과 고통이라는 균열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연마될 수 있다는 이 시야를 가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단추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책추남 나비스코에서 언제나 그 얘기 드리잖아요. "나는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고 우리는 미운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다. 내 에고의 어떤 거짓에 속지 말고 본연의 내 모습으로 사는 것. 거기서 시작을 하고 이런 관점 전환을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책추남이 여러분 그 스페셜 북살롱에서 언제나 시작하는 게 그림자 북살롱, 그다음에 또 시작되는 것이 라이프 패러다임 북살롱, 그다음에 리얼 시크릿 북살롱 이렇게 스페셜 북살롱 3 개를 하는 이유도 이 첫 번째 나에 대한 시야의 변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그러면서 창조를 해 나갈 수 있는 단계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는데요.
자, 일상의 실천으로 좀 적용을 해 보자면은요.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해 봅니다. 오늘 하루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마음이 답답해질 때 잠시 가만히 눈을 감아 보고 '아, 내 영혼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절묘한 문제가 출제된 거구나. 난 이 문제를 풀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잠깐이라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나비스쿨의 긍정학원 한번 해 볼까요? 나는 최적의 인생을 계획하고 태어났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한번 댓글로 적어 보세요. 왜냐면 말로 하고 생각만으로 읽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또 적어 보는 거랑 다 다르거든요. 왜? 에너지가 점점 더 기체에서 액체로 고체로 그것이 더 강력하게 뭉쳐지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우리에게 더 다가가게 하는 한 발걸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최적의 인생을 계획하고 태어났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 자, 오늘 언제나 응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월드 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르는 여러분의 영웅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언제나 아시죠?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되니까요. 정말 나비스쿨과 함께 멋진 꿈 함께 한번 꿔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 멋진 나비의 날갯짓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자, 나비 효과가 이 스윙볼의 소리처럼 멀리 멀리 공명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